5월 31일 금요일 일봉, 주봉, 월봉 마무리가 찍히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5월의 끝은 김민수 대표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신 거 보니까 금요일이구나 또 실감을 하게 됐는데요. 네.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또 이런 건가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잠시 후에 더 얘기 나눠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저희가 집중 있게 다뤄볼 쪽은 어딜까요? 네. 금요일인데 시장 별로 안 좋으면 이거 안 되죠. 예, 근데 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건 그만큼 한국 시장에 힘이 없다. 네. 라는 반증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강한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 한 할까 말까 했는데 다른 섹터를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요? 예, 화장품 섹터입니다. 계속 가니까 뭐 달라진 게 있나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한 번 더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진짜요? 달라진 게 있나라는 관점에서 그러면 있기 때문에 갖고 와 주셨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화장품 전성시대잖아요. 그렇죠. 예. 예, 주가도 그렇고 근데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예. 꾸준히 강하다 보니까 일단 피로감도 좀 있어요. 그런 쪽에서 시장에서 만약에 좀 또 시장은 많이 좀 밀렸었죠. 네. 그러면 시장이 반등 시도를 한다. 그러면 그동안 올랐던 것들은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그쵸.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화장품주를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쪽이고, 그러니까 약간 시장의 대피처 역할로 지금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화장품주의 특이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매매하나 싶습니다. 그냥 사둘 걸 화장품 하나. 이 타이거 화장품 ETF 예. 이것만 갖고 있었어도 올해 수익률이 40% 되네요. 네, 그러면 속상하지만 그게 또 이렇게까지 올 줄은 참 화장품 가지고 이만큼 또 몰랐던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1분기 실적 호조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 호조가 여기서 끝날 것이냐 계속 나오는 수출 데이터나 동향들 보다 보니까 한국 제품 인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실적 더 잘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들인데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21% 늘었고요. 그래서 금액으로 23억 달러 역대 최대죠. 이게 점점 더 뜨거운 쪽으로 간다. 그럼 주가도 쉬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있는 게 그냥 가장 중요한 게 가성비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언제 그 유명한 브랜드 뭐 있죠? 뭐 프랑스 유명한 브랜드 뭐 랑콤? 네. 네, 이런 거랑 비교해서 어떻게 같이 붙겠습니까? 근데 그 성능은 비슷해도 그래도 발라본 사람처럼 얘기하네 제가. 예, 성능은 비슷해도 분장 받아본 게 단데요. 예, 그래도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가성비가 가장 중요한 걸로 작용하고 있고 게다가 이런 걸 또 열심히 알아서 홍보해주는 인플루언서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촉발이 되면서 그만큼의 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하면 진짜 K 코스메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뻗어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특히 요즘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북미 키워드 빼놓을 수가 없고 일본에서도 잘 팔린다더라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길래라는 생각도 있고 또 이게 앞으로도 찍힐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때 2010년대 중반 그래도 저희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두 걸출한 스타가 중국에서 그 높은 영향력을 발휘했었죠. 중국이 이제 소비 수준이 막 높아지다 보니까 옆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갔더니 이게 인기래. 그러면서 너도 나도 샀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근데 그들은 이제 자국 거 씁니다. 그 자국 거 쓰는 게 그대로 카피에다가 거기까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일단 고가나 또 브랜드 중심으로 호조가 이어갔던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또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는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예. 오히려 일본이 쭉 올라가고 있고 그밖에 미국 좋으면 유럽도 좋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고 뭐 동남아까지 점점 늘어나는 변화를 봤었을 때 성장이 다변화되면서 나오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의 그 화장품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많이 올랐는데 특히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다 올라오는 그런 기조인데요. 근데 선크림은 뭐예요? 색조에 가깝나요? 기초에 가깝다고. 기초에 가까운 거예요? 네. 네. 이게 기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예, 보시기 시작하는데 북미는 의외로 선크림하고 기초 화장품이 잘 나갑니다. 그리고 특히 아직까지 색조 쪽은 한국 화장품들이 그렇게 그만큼 역할을 못 하고 있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왕이면 같은 브랜드 이런 것도 한번 써봐. 그렇게 되면은 또 영역이 확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점유율 측면으로 봤을 때 일본이 올라온 것만큼 북미 쪽이나 아니면 또 유럽 쪽도 같이
똑같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영역이 넓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의 투자 아이디어는 갖고 계시되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변화돼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다. 그러면 그걸 또 무리하게 대응은 어렵겠죠. 네. 맞아요. 화장품 라인업이 엄청나요, 여러분. 우리 대표님은 세수하고 뭐 바르세요? 세수하고 쾌남. 죄송합니다. 하나만 바르시죠? 네. 보통 예. 여자는 3개, 4개씩 바른단 말이에요. 정말요? 예. 스킨, 로션, 뭐 에센스, 세럼. 그렇죠. 예, 세럼 예. 그런 거. 오, 맞추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 다 바르기 때문에 네. 팔려 나갈 상품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기초 쪽으로 본다면 이런 것까지 수출 가능성 연결시켜서 세워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네. 사실 화장품 많이 쓰지만 또 하나로 많이 쓰는 게 요즘 홈뷰티 케어도 있고 아니면 아예 피부과 가서 결을 개선하고 싶어 이런 수요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좋지 않을까요? 그 욕구는 똑같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용기기랑 네. 화장품이랑 이것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예, 그쪽에서 뭘 또 선호를 해야겠느냐라고 봤을 때 둘 중에 뭘 살래라고 하는 또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실적 측면으로 보게 되면 네. 화장품은 그래도 계절적인 영향 별로 안 받고 좀 꾸준한 편이죠. 그런 측면인데 미용기기는 아무래도 계절적인 좀 성수기 비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변화고요. 게다가 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물론 둘 다 높다고 하더라도 미용기기 쪽이 훨씬 높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이쪽은 아무래도 소득 수준하고 소비 심리 내가 지금 돈 잘 벌다가 실업이면 지금까지 다니던 샵 못 갑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쪽에서 소비 심리까지도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영향이 좋을 때는 또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아무래도 꾸준한 쪽을 노린다. 그러면 화장품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이런 쪽들은 마찬가지로 수출에 좀 중점을 준다. 그러면은 매월 발표되는 관광 통계.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관광 통계 잘 나오다 보니까 오늘 카지노 항공 좋죠. 그쵸. 이런 쪽이고 수출 데이터 이쪽을 꼭 챙기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찍혀지는 데이터는 계속해서 추적해 가면서 저쪽 섹터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5월 31일 금요일장 현재 우리 시장 코스피는 마이너스권으로 반락했네요. 2630선 마무리 준비 중이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플러스권 지켜냅니다. 장 막판 외국인 수급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고요. 837선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이번 주의 마지막 금요일. 이번 주는 더 힘드셨던 한 주를 보내셨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오늘장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속에서도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쪽은 우리 김미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점도 특징적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수 마감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코스피가 그래도 플러스권에서의 움직임을 또 시도하려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0.01%입니다. 큰 미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서려는 시도가 그려지면서 2636선에서 거래 마친 모습 확인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에 있어서도 플러스권을 만들어냈죠. 시가 부분까지 좀 올려 세우는 흐름은 포착이 됐네요. 840선까지 올라오면서 839.98포인트에서 오늘 거래 마칩니다. 수급적인 특징을 아마 더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인은 사실 선물을 사드렸지만 현물 쪽 포지션은 좀 하방 쪽으로 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8,6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 그려지고 있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매도폭은 더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 투자자는 좀 담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6,800억 원 넘게 사자 포지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도 함께 동반 소폭 매수하네요. 이어서 코스닥 쪽 넘어가 보시면 장 막판에 외국인의 매수 전환이 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700억 원으로 현재 찍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기관도 소폭 사자입니다. 개인만이 매도로 대응했던 오늘장.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IT 종목 위주로 담아냈다라는 점이 코스닥 쪽에서는 특징으로 그려집니다. 자, 이어서 달러 원 환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달러 강세 기조가 좀 커서 어제 큰 폭의 오름세가 시연이 됐고 1,400원까지 넘어서는 거냐에 대한 우려감이 컸는데요. 오늘 5원 더 추가적으로 오릅니다. 1,384원 50전에서 달러도 거래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단 흐름 잠시 살펴볼까요?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 마무리로 마치네요. SK하이닉스가 지금 19만 원 선까지 깨졌습니다. 18만 9,200원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올라가면서 3거래일 내리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도 법인의 이 IPO 일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7거래일 연속 음봉이라는 점도 특징으로 전해드릴 수 있겠고, 기아는 보합권입니다. 그나마 좀 지켜주죠. 이번 주 삼성전자 순매수 모아졌던 종목이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그래도 4거래일 연속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오늘 플러스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흐름 넘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의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만 사실 이 종목이 굉장히 특징적이네요. 장 막판 들어서 올려 세웠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는 신저가 영역이었는데요. 다시 좀 플러스로 강하게 올려 세웠다라는 점 특징으로 전해드릴게요. 두 종목 모두 동일한 움직임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오늘 3%로 올라옵니다. 사실 이 MSCI 편입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오전장 약세 보인 후 종가 부근 들어서 다시 플러스로 강하게 올려 세웠다라는 점 특징입니다. 자, 이어서 엔캠 역시 MSCI 관련해서 역시 이슈 있는데요. 6.15% 탄력적으로 올라왔다라는 점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장 막판 들어서 큰 폭의 움직임을 시현했는데요. 12만 400원까지 3시 12분경 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15.83% 플러스권 강하게 올라세우면서 오늘 코스닥 쪽에서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움직임이 장 후반 들어서 탄력적이었기 때문에 지수도 함께 올라갔다 해서 이유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또 PCE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6월을 준비하는 이때 과연 김희수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시장 정리해 주실지 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PC를 제가 어떻게 뭘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되기만 하면 되겠죠? 네, 되기만 하면 되기만서 네.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미국 시장 동향을 봤었을 때는 지금 최근에 좀 약합니다. 이런 쪽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PC 지표가 일단 뭐 예상은 지난 3월 달과 거의 비슷한데 거기서 좀 변화가 나와서 금리가 바뀐다. 그러면은 주가도 시장의 심리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쪽으로는 바라보는데 그건 바람이고요. 예, 또 관련된 흐름들 체크해야 되는데 국내 증시는 지금 최근에 한 1번 주 들어서면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에 그다음에 현물 매도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바뀐 건 없고요. 시장이 뭐 펀더멘탈이 지금 일주일 사이에 급격하게 바뀐 건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MSCI 관련된 쪽에 어떤 손바뀜이 나오느라고 그랬나? 네.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6월 달에는 이런 거 보이면 안 되죠. 착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팔았던 거 다시 정리하고 돌아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그게 안 보인다. 그럼 시장이 뭔가 외국인들의 시각이 바뀌어진 거죠. 그때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쪽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아마 또 오늘 그래도 뭐 카지노 해운, 뭐 항공, 그래도 은행주 밸류업 관련된 쪽은 괜찮습니다. 네. 그런 쪽인데 여전히 반도체 소부장 쪽들 약세 보이고 뭐 전선주 약세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섹터별로도 많이 갈리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이 선호하는 섹터들은 계속 또 강합니다. 이런 쪽들이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MSCI 리밸런스는 6월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오늘 장 마감 이후부터의 움직임으로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6월의 이벤트, 6월의 일정에 더 집중해 보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 많거든요. FOMC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빅테크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세가 또 실릴 수 있을지 센티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화장품 이야기로 돌아가서 화장품도 무시 못하는 우리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닌데 미용기기가 계절성이 있는 요소라고 한다면 다시 돌고 돌아서 화장품 쪽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아요?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요? 조정시 매수.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사보고 싶은데 계속 올라오고 조정이 없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네. 그렇게 해놓고 근데 그런 건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 그쪽만 보니까 지금이라도 덜컥 이런 것만 안 하시고 그냥 추세 흐름들 보시다가 안쪽까지 내려온다. 그때 한번 사보시려고 적어도 노력을 해야 그다음에 그 안쪽까지가 한 몇 일선인 거예요? 보통 제가 많이 보는 게 뭐 21선? 21선. 예. 그래서 또 5일선은 꺾이게 되면 그 21선 안쪽으로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보시면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게 체크해야 될 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 데이터는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성장폭이 나갔던 게 좀 예전과 다르네. 그러면 지금 그만큼 올랐던 주가는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매월 당장은 6월 또 1일 날 5월 달에 또 수출 데이터 발표되겠죠. 6월 3일이네요. 월요일이니까. 그때 나오는 거 가지고 혹시나 또 관련된 데이터들이 조금 좀 미진하게 나왔다 그러면 바로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보시고 근데 지금은
그것도 잘 나올 거야 라는 쪽에 좀 베팅이 들어간 상태라고 그쵸.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제 5월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6월이 되면 5월에 수출입 통계가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화장품도 잘 봐야 하는 이슈 있다라는 점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화장품주 내에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주목하는 종목 있을까요? 네, 아침에 뽑았는데요. 오,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타이밍은 조금 더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펌텍코리아입니다. 아, 용기 쪽 아니에요? 네, 힘을 내는 회사죠. 용기를 내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펌텍코리아는 지금 뭐 펌프 쪽에 나오는 이제 플라스틱 용기 이쪽에서 강점이 있는데 되게 이것저것 또 이것도 그냥 한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씩 하고 나오는데 거기 또 공기 들어가고 해서 옛날처럼 들어갔다 안 나오는 이런 게 아니라 네. 또 이런 그 관련돼서 되게 특허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스프레이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특허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을 쌓은 회사고 예전에 연우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또 예, 예. 한국콜만가 쪽으로 넘어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강점은 그래도 독보적이다. 예, 그런데 이 회사 보니까 일단 지난번에 자사주 매도를 한번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69억 정도 확보해서 공장을 증설하네요. 그만큼 잘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 43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시총이 이제 4천억이 좀 넘었습니다. 안 비싼데요. 화장품 밸류 들어가는 것 치고는 안 비쌉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오늘 한 6% 올랐습니다. 원래 이 회사가 하루에 한 2, 3% 오르면 어유 많이 올랐다 싶은데 또 거기서 좀 오버하는 게 좀 나오기 오버보다 이제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추격 매수 말고 적어도 한 32,000원대 정도까지라도 내려와야 그때부터 들어갈 수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일단 단기 기억 좀 줄이는 거 보고 그때부터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한 시총 5천억은 갈 수 있겠다. 그럼 앞으로 한 20%, 25% 정도 더 업사이드를 두고 보게 되면 한 42,000원 정도 목표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것도 좀 바꾸겠습니다. 28,500원으로 손절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본다기보다는 다음 주에 시장 보고 좀 눌림을 주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 접근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기 만드는 용기 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펌텍코리아 봤고요. 대표님 네. 궁금한 종목 있어요. DNC 미디어요. 네, DNC 미디어요. 예. 네. 왜냐하면 이슈는 이제 만들어졌어요. 주가만 올라가면 돼요. 그렇습니다. 실적이 확인되면 주가는 네.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매출액 특히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게임의 한 달 매출을 대충 윤곽 나온 거 봤더니 네. 그나마 잘 나왔고요. 그럼 거기 맞는 로열티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은 보지 못했던 숫자 찍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다 좀 어떤 재료가 그렇게 신선한 건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주춤주춤할 때 모아놨다가 2분기 실적을 기대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DNC 미디어 2분기 실적에 있어서 또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할 때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에서 점검 들어봤습니다. 금요일장이었고요.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PCE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6월에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큰 부자의 기회가 많기를 머니투데이 방송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